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패널 이지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왓츠 인 마이 뉴스. 왓츠 인 마이 뉴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혁재하구님이 패널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냥 바로 시작. 바로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해도 되고. 아니 뭐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별건 아니고 한 달 만에 스튜디오로 돌아와가지고 좀 더 좋지 않나요? 안 좋나? 더 좋긴 하죠. 시작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맞아요. 시작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줌보다는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왓츠 인 마이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쉬는 청년 증가와 택시 월급제 유예입니다. 먼저 혁재하구님 이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택시 월급제 관련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원래 서울에서 지금 택시 월급제가 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가 이제 녹화일 오늘 기준으로 어제 20일을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19일이죠. 19일에 2년 유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월급제를 이미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택시 월급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법인 택시기사가 이제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부터 시행을 했고 나머지 시도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입법 당시에는 이제 타다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네네. 뭔 거죠? 택시. 약간 네.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타다 등의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 사업 허가 여부가 정치권의 메인 관심사였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타다 등의 반발한 법인 택시 기사들의 불만을 이제 좀 수용하고자 이제 기사들의 산합금 제도를 폐지하고 매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월급으로 지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여러 측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합금 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월급제 이전의 택시 회사에서 쓰던 제도인데 법인 택시 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이제 당일 수입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남은 초과금을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은 이게 한 15만 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한 것 중에 이제 15만 원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자기가 번 돈에 1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일단 가져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택시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월급제라는 게 말 그대로 나온 건데 이것도 근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이제 신기한 게 저도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건데 노사 둘 다 약간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택시 월급제에 대해 좀 비관적인 입장인데 두 입장을 둘 다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먼저 설명하면 월급제가 먼저 시행된 서울시는 법인 택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고 또 노동자인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주요 화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 한 명당 이제 고정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또 이제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 택시 노조 연맹은 이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정 근로 시간, 이제 택시 월급제에 따르면 40시간이죠, 주에. 그거를 강제하는 규정은 역설적으로 고령화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근로에 노출되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래도 이제 택시 기사님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 좀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또 노령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택시 운전기사님들의 숫자가 급감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택시 그 업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택시 월급제를 도입을 하면은 지방은 더 그럴 것이고, 택시 기사 취업을 거의 완전 차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택시 업계 인력난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또 노조는 월급제 시행으로 기본 급여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성과급이 줄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택시기사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이제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택시를 모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다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제도. 물론 또 이 전국 택시 노조 말고 민주노총이나 그쪽에서는 또 찬성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 큰 여기는 몇만 이렇게 돼 있고 그 노조는 아마 몇천 명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주요 여론은 좀 약간 이런 비관적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택시 월급제의 좀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산업금제가 폐지되고 나온 제도잖아요. 말 그대로 산업금제가 좀 뭔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거를 폐지를 시키고 나온 건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아직 사실상의 산업금제를 아직도 운영하는 것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냥 말만 산업금을 안 쓰는 거고 그냥 기준금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기존의 산업금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운송 수입 기준금, 말 그대로 기준금이죠. 이게 산업금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데, 한 달 운행 수입이 그 제시한 기준 금액에 못 맞춰졌을 때 이제 부족한 금액을 기사가 메꾸는 것이니 이는 곧 예전의 산업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금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맞추기가 어렵다고 기사님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쉬는 청년 증가입니다. 이제 지난달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건데요. 이제 1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 중 쉬었음의 인구가 작년 7월보다 4만 2천 명 증가한 44만 3천 명이라고 했고, 이제 이 중에서도 75%는 일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쉬었음이라는 건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쉬었음의 청년 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 이제 7월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7월 청년 쉬었음 청년의 통계를 좀 보자면 2013년부터 2017년은 20만 명대, 그리고 2018년은 30만 명을 넘어섰고, 저희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에는 44만 1,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36만 1,0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 쉬는 청년은 단순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의사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쉬었음 청년 중에서 일하기를 원했냐는 질문에 아까 말했지만 75%, 약 33만 5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 말고 이제 일자리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왜 안 찾았냐라고 물어본 결과 이제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제 취업을 원했던 쉬었음 청년 중 이제 42.9%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어서가 18.7%, 그리고 13.4%는
교육이나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1.1%는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7월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46.5%가 나왔고요. 보통 고용률이 하락을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을 보면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5%가 나왔는데 이 이유가 실질자 중 이제 상당수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은 쉬는 사람도 구직을 담념한 이도 있을 수 있다 라면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구직 활동을 미룰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책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으로 이라는 대책을 내놓았고 올 6월에도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을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구조적인 대책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998년부터 청년의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큰 정책이 총 6번, 7번 있었는데 단순히 이런 정책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면서 좋은 일자리 자체를 더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이중 구도를 해석하는 데 바람직하긴 하지만 모든 다수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미래를 설계할 만한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낮은 층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삶의 조건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청년 실업 대책이랑 청년 소득 자원 대책이 같이 겸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준경 교수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건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가 고착되면서 청년층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이제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지난 16일부터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라면서 이제 정부는 하반기 중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중에서 이제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포함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청년층에 있는 나이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그런 이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혁재하구님은 해당 이슈 조사하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 2학년이고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그 20대 후반에 약간 취준이나 막 이제 취업하신 뭐 형 누나가 좀 주변에 많아서 그래도 주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 전닥시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한번 다뤘잖아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많이 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좀 그렇게 청년들이 지금 이 내용처럼 아예 구직을 안 하는 그 이유도 그렇고 또 실제로 취업을 했다 해도 빠르게 퇴사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다 좀 청년들이 충분히 일을 할 만한 그런 근로 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퇴사도 나오고 또 애초에 그냥 애초에 그 여건이 딱 그 취준할 때도 그냥 뭐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실제 현장에서의 좀 근무 조건이 좀 개선이 되어야 사람들이 좀 더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들어가서도 좀 오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인들 중에서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았다 하면서 금방 시들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왓츠 인 마이 뉴스 두 가지 오늘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첫이 아니고 한 달 만에 스튜디오 촬영인데 뭐 소감 한 말씀 짧게 들어보세요. 되게 뭔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익숙할 만하면 끝나고 익숙할 만하면 끝나고 이래서 좀 어색하긴 하고 시작이 좀 어려웠지만 좋았습니다. 오히려 줌보다. 저도 처음 약간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해왔던지랑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꺼내드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우분들의 바쁜 하루 속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왓츠 마이 뉴스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조영희, 홍성현 그리고 홍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